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동서 발전 모의고사 2회차고요.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죠? 풀어보시고 풀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의사소통 문제인데, 자, 요 내용을 누구한테 안내? 채용 담당자한테 안내입니다. 요것만 잘 보셨어도 이게 그 채용 수탁 금지 안내라는 정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청탁은 우리 뭐 아들, 딸 좀 뽑아줘. 이게 이거고, 그래, 뽑아줄게. 이게 수탁이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면은 채용 수탁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서를 하나 쫙 줍니다. 이런 문서를 하나 주고 이게 공개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뒷내용만 보면 되죠.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요게 뭐 설비 고장이나 방사선 누출과 같은 이제 발전소가 파괴됐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없다. 그런데 정밀 분석 후 후속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보도된 뒤에 보도할 자료는 정밀 분석한 후에 후속 내용 공개입니다. 자, 근데 3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진단한 게 아니죠. 나머지 내용은 다 진단해서 공개한 건데 3번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밀 분석 후 후속 내용을 공개하겠다. 요거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위에 보도 자료를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보통 이런 대화문이 나오면은 여기 첫 번째 사람이 화제를 정합니다. 우리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이 원전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혹은 이제 발전소에 대해서 불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각자 대응 방안을 말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 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괜찮아. 이대로 있자.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발제자가 말한 이런 거 얘기합시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4번으로 가면요. 4번은 간단한 이제 자료 해석 문제죠. 그래서 뭐 확인만 해보시면 위에 자료와 밑에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확인하시면은 요거 내용이 여기 있고요. 틀리셨다면은 왜 틀렸는지 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지급수당이 이거 수리죠? 수리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문제에서 수당의 총액이 가장 큰 직원입니다.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물론 잔업수당이 기본금의 50%, 주말 특근수당이 기본금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5배를 주는 거고 이건 2배를 주는 거죠. 하지만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게 근무 시간이 같다면은 기본급이 높은 사람이 이기겠지만 근무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6,000원 차이 나죠? 근데 지금 6,000원이면은 3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경 쓰기보다 자, 보십시오. 이 잔업부터 시작하면은 잔업은 8시간 이후에 근무 시간을 의미하니까 여기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잔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4, 2, 1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1.5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5배를 갖다가 해준 값이 잔업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2배 해주면 그러니까 6, 4, 2, 6, 2, 2,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배한 값과 1.5배한 값을 갖다가 계산만 해가지고 만약에 시간이 훨씬 제일 앞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답이 됩니다. 거의 계산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기본급까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 2번 정답이고요.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도 간단한 피셈 문제라서 제가 풀이만 이렇게 공개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틀리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7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 중에 시차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선 하나만 끄면 되죠. 선 하나 쭉 끈 다음에 가운데를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잡는 국가는 가장 많이 나오는 국가를 갖다가 잡으면 되겠죠. 그래야 힌트가 많으니까. 그래서 홍콩을 0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콩과 영국의 시차는 6시간이다. 시차는 빠르면 플러스, 느리면 마이너스고요. 플러스로 갈수록 늦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갈수록 이른 시간입니다.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금방 풉니다. 영국과 홍콩의 시차는 6시간이니까 영국은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고 영국은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느리다고 했습니다. 자, 빠르면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한국이 2시간 빠른 거니까 한국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바이하고 홍콩이 시차가 2시간인데 시차가 겹치는 곳은 없으니까 두바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부다페스트하고 영국하고 시차가 1시간인데 부다페스트가 빠릅니다. 빠르면 오른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아니면은 플러스 7이 되는 게 부다페스트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한국과 부다페스트의 시차는 7시간이다. 그러면은 빠른 쪽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되고 두바이보다 문제가 이거죠. 두바이보다 늦은 시간에 회의를 하는 거니까 두바이의 오른쪽에 있는 국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제가 이 문제 푸는 방법 왜 이렇게 푸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요, 제 영상 중에서 시차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그냥 소거법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처음 방문한 나라는 미국이다. 4번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소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이 아마 풀다가 미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9번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의 요령은 뭐냐면 일단은 뭐 출발일, 도착일 같은 거 확정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죠. 4월 4주차 토요일에 한국. 자,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출장이 있죠. 4월 2주차 월요일에 첫 번째 출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장 중국 출장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되겠죠. 중국 3일 가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바로 미국 가니까 미국 확정됐습니다. 미국 확정됩니다. 자, 근데 그 외에는 최소 2일 간격을 두고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다음 출장 가는 나라가 정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출장지는 일본이 되겠죠. 일본. 그래서 일본 출장을 가게 되면은 자, 요 이틀을 쉴 수도 있는 거고 요 3일을 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변수죠. 이틀을 쉰다면은 지금 보세요. 3일을 출장을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틀 쉬어야 되죠. 그래서 요 날짜는 자, 일단 확정값부터 하면은 요 날짜는 죽어도 안 되죠. 요 날짜는 죽어도 출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 날짜도 절대로 못 가죠. 맞죠? 이틀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못 가는 날이 4월 3주차 화요일 수요일, 그 다음에 4월 4주차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죠. 4월 4주차 월요일에 중국에 출발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순서별 문제나 확정값 문제와 같이 확정된 것부터 여러분들께서 딱 고정을 시키시면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그냥 이거 자료 해석이죠.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오세아니아로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세아니아가 81,000원이 주당이니까 요거 81,000원의 배수인 사람이 이 출장 수당이 배수인 사람이 이제 오세아니아 출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명이죠. 여기 보시면은 162,000원이니까요. 그리고 출장 기간이 긴 직원을 판명해야 되니까 이건 1비 정산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1비 정산이죠. 숙박비는 두 번째고 두 번째
비용이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출장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출장을 오래 다녀온 사람은 김 부장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여비정산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동시간 플러스 업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4시간이죠. 근데 점심시간 뺀다라고 돼 있어요. 점심시간이.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1시간 빼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출장 중 이동시간이 1시간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4-1 플러스 1이니까 4시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비는 일단 2만원 확보했어요. 이분은 갑차장은. 그래서 일단 2만원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플러스 해서 통행료는 이제 실비지급, 식비도 실비지급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도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맞죠? 한도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실비 상한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비 상한액은 출장할 이제 2시간, 4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 2만 원이 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7,000원 식비 들었고요. 그다음에 6,400원. 이거 편도니까 2 곱해야 되겠죠. 통행료 6,400원 들었습니다. 요거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2만 원이 안 넘습니다. 자, 그래서 7,000원 더해주고요.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7,000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통행료 6,400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옵니다. 자, 13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은 그냥 요거 읽고요. 그대로 하는 거죠. 지금 가동시간, 유효 가동시간인데 전체 가동시간에서 나머지 그 멈춘 시간들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더라도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근무 배치 표준 틀린 곳을 조정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요거 풀이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1t, 2t, 3t로 그냥 변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기도 이게 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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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3t가 되겠죠. 그럼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근무표를 조정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이 1t 그죠? 1t 근무의 경우는 1인당 1회로 한정한다. 근데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1t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16시간의 휴식 시간, 이게 1t당 8시간이니까 최소 한 번 서고 나면은 2칸은 그 이름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요게 걸리죠. 도를 옮겨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도가 1타임 요걸 갖다가 만약에 다른 타임이랑 바꿔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둘이 만약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바꾼다. 그럼 배가 1타임 근무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1타임 근무는 1타임 근무자들끼리 바꾸는 게 좋겠죠. 그 과정에서 최소 한 번 근무 서면은 2칸을 쉬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위반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그 구간 있을 때는 1t, 2t, 3t로 변환해서 푸는 거. 요거 훨씬 시간 아낄 수 있고요. 정확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 자, 일단 규정은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자, 요 상황에서 요 배김 노 있죠? 이 1타임 근무가 다른 타임 근무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날릴 수 있는 거는요. 배김서죠. 자, 요거 지금 서가 바뀌었습니다. 1타임 근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초고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다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요거 8타임 근무 16시간 휴식시간 요거 어기고 있죠. 그래서 요거 날려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지금 서가 또 조부모상이잖아요. 일요일날 조부모상이면은 2일 휴가 다녀오니까 월화는 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서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달릴 수 있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 17번인데 16번 지금 보시면은 최종 점수가 90점 이상 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위 평가표에 맞게 배점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량평가 점수가 정성평가 점수가 6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니까 요게 30점이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건 A 있고요, B 있고
D가 되겠죠. 그래서 3개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7번도 그냥 해석하는 문제니까 간단히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풀이를 해보면요. 자, 요게 틀렸습니다. A, B, 4가 정량은 동점입니다. 아까 했었죠, 맞죠? 정량 A, B, 4가 정량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갈린다고 하면은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 점수로 갈리게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내용 일치 문제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정답이 지금 3번인데 지금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국민 요구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이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은 품질 보증 계획서의 제반 요구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국민의 요구 사항대로 한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로건. 요거 틀리신 분은 없겠죠. 여기서 소통 협력 들어가고 고객 만족 측면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단어만 들어가면 돼요. 소통 협력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측면에서 보면 신뢰라는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로. 그래서 신뢰, 소통, 협력 요런 게 들어가면은 제대로 된 슬로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다 들어간 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번 갑니다. 20번 같은 경우에 회의가 끝난 후 아까 이런 문제 했었죠? 회의가 끝난 후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굳이 뭐 위에 걸 읽어보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뭐 의견을 종합해 봅시다 라고 나오고 있고 C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품질 경영 부분과 품질 협업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이고 요걸 갖다가 의견을 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려면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거여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품질 혁신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1번 문제 제가 마주보는 테이블 문제 많이 풀어드렸습니다. 많이 풀어드렸는데 보통 이런 문제, 자리 배치 문제는 고정값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거죠. 위치가 확정된 거, 뭐 A는 어디에 있다, B는 어디에 있다 이런 거 갖고 푸는 건데 마주보는 책상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책상이 없다, 왼쪽에 책상이 없다도 고정시키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책상이 없다, 왼쪽에 책상이 없다가 여기하고 여기 둘 중 하나의 경우의 수가 2개죠. 근데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위치 관계가 똑같아요. 위치 관계가. 위치 관계가. 출입문에 대한 게 없죠.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 누구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2가지 중 하나만 해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대칭이죠, 대칭. 그냥 이걸 갖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은 그냥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해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풀어 보시면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하나씩 고정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순서 배열 배치 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22번. 이거 가지치기 유형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지치시면 돼요. 자, 전략 경영본부는 어디 기술 주고요. 그 다음에 미래 줍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요, 전략본부와 당진 화력본부를 제외하고 준다고 했으니까 제외입니다. 제외. 그러니까 자, 미래 사업단에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부에 주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가지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사업단은 기술에, 미래 사업단은 또 하고 발전은 서로 공유한다. 그 다음에 당진은 어디 주느냐? 전략 주고요. 그 다음에 발전부에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간접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그 부서는 어딘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을 거치더라도 정보가 가기만, 거기서 출발해서 가기만 가도 그건 공유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시면은 당진으로 가는 게 없죠? 화살표가 없습니다. 반면에 당진에 뿌리면은 전체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공유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는 당진 화력본부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23번 선정 기준 파악한다고 했는데 잘못 이해한 것은, 자, 하나씩 확인해 보면 전문가 부위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진다. 요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배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기사 보유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요거 보시면 알죠? 최종 사업자로 후보로 요 4개가 결정이 된 거니까 정기기사 보유차가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조성 및 위탁 사업자 입찰에는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요게 틀렸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최종 후보예요, 최종 후보. 그러면 그 전에 지원한 사람들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까지 발생했던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 지금 보면 인력이 부족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업무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요것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선택이고 전력설비 규모가 커져서 맞죠? 요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 위탁으로 업무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효율성이죠. 그래서 효율적인 선택이다. 외부 입찰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답이 4번입니다. 내부 인력으로 소화하기에 비용이 부담됐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용이 부담된다면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위탁이 더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생이 있으신 분들,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스크림 값만 딱 주면은 아이스크림 사오나요? 아니죠. 너도 하나 사 먹어 하고 아이스크림 500원이면 요즘 500원 아이스크림은 없지만 동생 것까지 1000원을 줘야지 얘가 아이스크림 사옵니다. 이게 용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이제 용역 줘서 비용이 더 감소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용역 주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제 위표대로 최종 누굴 선정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요. 배점 보시면은 인원 곱하기 근무기간이 점수니까 얘 20, 얘 20이고 얘 15가 되겠죠. 얘 빵점이고. 그러면 얘 둘이 동점이죠. 그리고 나머지 점수를 보시면은 얘는 일단 20점 날라갔으니까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얘를 보시면은 나머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도 점수가 A, B에 비해서 낮죠. 그리고 A, B는 모든 점수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품질이 똑같으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6번입니다. 26번은 이거 간단한 피셈 문제죠. 간단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은 1번, 3번, 4번은 간단하게 뭐 5초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기죠. 근데 굳이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의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전체 양 자체가 늘었습니다. 맞죠? 전체 양이 늘었는데 기타는 줄었습니다. 그럼 기타의 비율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전체 양은 분모고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분모는 늘었습니다. 근데 분자는 줄었어요. 그럼 크기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당연히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 바로 푸셨어야 하는 문제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28번은요. 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식대로 푸는 방법은 요거고요. 저는 약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비율이 주어졌죠. 사람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거는 점이 안 나옵니다. 소수가 안 나옵니다. 나는 요즘 살 빠졌어. 0.8명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저 고객 거의 넘어온 것 같아요. 과장님. 실적 0.9건 쳐주십시오. 맞겠죠. 나이. 나는 빨리 태어났으니까 지금 26.5살이야. 언니라고 불러봐.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풀이법인데 이걸 소수문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남녀의 비, 전체 응시인원을 구하는 건데 전체 응시인원 남녀의 비가 3대4입니다. 그러면 얘는 7의 배수가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7의 배수가 안 되면 보세요. 남자 구하려면 전체에서 7분의 3을 곱해야 되는데 맞죠? 이 전체 인원에서 7분의 3을 곱해야지 남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7의 배수가 아니면 소수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7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자, 28번도 마찬가지. 여자 사원을 구하는 건데 올해 여자 사원은요. 작년 여자 사원 곱하기 그 다음에 100분의 지금 10% 줄었다고 했으니까 90이고 이게 올해 여자 사원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수에 9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요건 뭘까요? 9의 배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의 배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9의 배수 한번 찾아보니까 있네요. 그리고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럼 정답이 이건 거죠.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정식적인 계산으로 풀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 늘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100분의 110이 되니까 이거 11의 배수가 됩니다. 숫자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더 좋아요. 만약에 13%가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13이 되겠죠? 그러면 113의 배수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거의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29번입니다. 2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거 위에 거 내용대로 요거 해석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굳이 풀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이 30번 요 내용을 해석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동규약이 있는데 만료일이 가까운 걸 기준으로 3개월이죠. 3개월 전부터 협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만기가 다가오는 게 얘죠, 얘. 그러니까 얘로부터 3개월 전에부터 협약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모듈 문제 혹시나 나올까봐 빈출이니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게 2번이 기획서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공문서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설명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법에 관한 내용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2번. 이게 예산 분담안인데 일단 예산 분담안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힌트라는 거 뭐 누가 더 좋다 예산을 하는데 아니면 누가 책임이 더 크다 이런 힌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A, B, C 기관들이 얻는 편익과 효과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같이 먹기 위해서 돈가스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있는데 자 얘가 50% 먹고 얘가 50% 먹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건 뭐예요? 얘 5,000원 내고 얘 5,000원 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한 입 먹었어요. 얘가 10% 먹었습니다. 근데 얘가 90% 먹었습니다. 근데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먹었으니까 똑같이 반반 내자. 그럼 A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5,000원 친구 관계를 위해서 5,000원씩 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편익 및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반씩 부담하는 게 맞고 여기 보시면은 A, B 기관이 신청한 게 30억 들어가니까 15억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BC가 신청한 게 20억이니까 10억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요거 AC가 신청한 거는 10억이 들어가니까 5억씩 부담하고 요렇게 해서 A, B, C 분담액을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안이 되겠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게 나오는데 딱 이런 표가 딱 나온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문제라는 건 이상적인 상황, 목표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 차이를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목표가 80이에요. 자, 여기 80점이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접근성하고 휴게시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조직 문화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접근성하고 휴게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다룬 거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근로만족도, 환경만족도가 낮은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요거 판단하시면 되죠. 지금 보니까 동서발전이 출근 시간이 길고 휴게실 개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종사 인력이 적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전체 근로자 대비가 아니에요. 종사 인력인데 이게 1.33명, 1.65명은 이게 뭐 반만 종사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동발전이 1만 명이고 얘가 10명이에요. 그럼 어떻죠 비율이?
동서 발전이 많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많다 적다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지표는 다 보면은 1인당 1인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 반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맞죠? 34번 이 의견 반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실 때 만족도가 낮은 원인은 뭐예요?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 아니죠? 의견 반영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고요. 출퇴근 오래 걸리는 거 맞고 휴게실 적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인력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6번입니다. 36번, 대안으로 가장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대안으로 가장 옳은 걸 고르라고 할 때는 간단합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거, 원인이 나와 있으면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종사인력은 원인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죠. 그리고 의견 반영이 되는 거는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는 출퇴근 시간을 짧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휴게 실수를 늘리는 게 대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번은 해결이 안 되죠. 출퇴근 시간이 길다라는 게 이 원인인데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 이거는 출근 시간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 2번, 4번은 원인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 휴게실 설치, 휴게실이 늘어나는 거니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대안이 좋은 대안이에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면 다른 게 나와 있잖아요. 뭐 50이 10%다. 그러면 1은 5%가 되겠죠. 1%는 1%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7%는 얼마입니까? 35가 됩니다. 쉽게 풀 수 있죠. 그리고 이 38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정비에 대한 실적이 40%가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50 곱하기 0.6 하면 끝인 문제가 되겠죠. 정답은 90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다음 39번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간단한 게 1이 2, 3인데 이 배수에 대한 힌트가 있잖아요. 철도 수송량하고 그 다음에 도로 수송량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해운 수송량과 비교를 해놨는데 그러면 제일 작은 걸 갖다가 1로 둡니다. 자,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로 두든지 3으로 두든지 뭐 이렇게 비율을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철도 수송량이 2다. 그러면은 해운은 얼마죠? 6이 되겠죠? 그러면은 도로 수송량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나의 숫자로 잡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비율에 맞는 숫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운 수송량 자체가 철도 수송량의 3배, 도로 수송량의 2배이기 때문에 6으로 잡으시는 게 좋죠. 최소 공배수인.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11로 나눈 다음에 맞죠? 11로 나눈 다음에 디귿은 뭐죠? 해운 수송량이니까 11분의 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0번. 오류를 발견했다. 사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밖에 없습니까? 합계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틀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건 이 합계 부분이고 정답은요.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합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2개가 정답입니다. 자, 41번 제목 찾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처음과 끝을 봐서 푸는 게 처음과 끝을 바탕으로 풀어내실 수 있지만은 그게 제가 제목 찾는 문제의 핵심 전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제목 찾기나 핵심 내용 찾기는요. 설명문일 때는 설명하는 대상이 주체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일 때는 화자의 주장 자체가 제목과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신문기사죠.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는지가 핵심 내용이자 제목이 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첫 번째 딱 있죠. 지금 이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게 합헌이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4번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제 옳지 않은 거 내용 일치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A씨가 정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가 초래될 수 없으므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사실이 있고 주장이 있겠죠. 의견이 있겠죠. 단순 의견.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사실로 판명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한다고 내용이 옳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세적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 있는 거지 조세적 성격을 가지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43번 제목 찾기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설명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님비와 핀피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제목 2,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글이죠. 그걸 설명하는 글입니다. 공익과 사익의 중에서 어떤 게 우선인가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4번 갑니다. 사실 44번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의 내용이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약간 직장생활 처세술 같은 게 의사소통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하계후가 계획하고 있는데 휴가가 겹쳤는데 이 갑질이죠. 정 과장이 박 대리에게 휴가 조정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이제 한 상황인데 박 대리도 난감하죠. 요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자 이런 문제의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상급자에게 문의한다. 보시면요. 일단 급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장님께 둘 다 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 사람이 과장이기 때문에 부장님께 둘 다 휴가를 갈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회사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위의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요 밑에 것 읽어보시고 위로 올라갈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규정이죠, 규정. 자, 5번 갑니다. 그냥 계산 문제죠. 이거는 굳이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풀이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증감량 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6번 같은 경우에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을 판명하는 건데 오류가 있는 게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은 증감량이 안 맞습니다. 이게 3.9%가 나와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47번도 역시나 계산식만 드릴게요. 요게 가중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100점에 30%만 반영되는 거고 90점에 30%, 그 다음에 80점에 A 프로, 80점에 B 프로 요거 반영돼서 최종 성적이 이렇게 된다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푸시면요 정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48번도 그냥 계산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은 왜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이 틀리신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건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에겐 큰 문제인 49번과 50번이 있거든요. 자, 이 문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복잡해요. 우선 이런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고정값부터 먼저 고정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B가 동해 같죠? B가 동해입니다. 그러면 B와 관련된 것끼리 해결을 하면 되겠죠. G하고 B하고 가장 가깝다고 했으니까 동해랑 가장 가까운 건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당진은 뭐죠? G가 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C와 E가 근무지가 가장 멀다라고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C와 E의 근무지가 거리가 먼 거니까 요거죠, 요거. 호남이나 강원입니다. 호남이나 강원인데 근데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C의 근무지가 E의 근무지보다 B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하고 강원 중에서 동해에서 가까운 게 뭐죠? 호남하고 강원 중에서 강원이 더 가깝죠? 그러니까 C가 강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E는 호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A의 근무지는 A의 근무지와 두 번째로 가까운 지역은 울산이다. 두 번째로 가까운 지역이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 있죠. 울산과 두 번째로 가까운 지역이 그러니까 근무지와 울산의 거리죠.
이 강원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게 울산이고 수원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게 이제 울산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 후보가 나오지만 지금 강원엔 이미 C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수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지금 B, C, D가 없죠. D하고 F가 지금 일산에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일산에 근무하는 직원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힌트를 보시면 알겠죠? D가 F보다 멀다고 했습니다. G에서. 그러면은 지금 당진에서 울산까지 거리는 100이고 그 다음에 당진에서 일산까지 거리는 137입니다. 먼 쪽이 뭐죠? F가 더 먼 거니까 이 일산에는 D가, 자 지금 보시면은 GD의 거리보다 GF의 거리가 더 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G에서 지금 보시면 울산, G에서 울산은 100km고 그 다음에 G에서 일산은 이제 137km가 되겠죠. 그래서 더 먼 쪽이 지금 F가 됩니다. D의 거리보다 F가 그렇죠. GD의 거리보다 GF의 거리가 더 멀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F가 더 먼 쪽이 되겠죠. 그러면은 F가 일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제죠. 당진하고 호남을 거쳐서 가는 경로 중에 가장 짧은 게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보더라도 당진 거쳐서 가는 게 호남 거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호남이 훨씬 크잖아요, 숫자들이. 그러니까 당진을 거쳐서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경로를 찾으면 되는 건데 제일 작은 것끼리 더하는 게 제일 작겠죠. 그러니까 동해하고 강원을 더하면 경로가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간 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서 발전 2회차 모의고사 풀이해 봤고요. 여러분들 최종 정리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 소식 들려주시고요. 동서 발전 면접 대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